대북 정책 실패 아니라는데 예. 지난주에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고 이를 마치 영화처럼 촬영을 해서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입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과로 이제 보시지 아직 뭐 실패로 보시지 않는다.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남과 국가의 이벤트라든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벤트라든지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가지고서는 다음번 정책이 추진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였다고 하시지만 그러한 그 노력들을 한 이유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이게 안보 얘기가 이슈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될 수 없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대북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진행 중이고 지금 실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이미 사망했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어요. 네. 그 정의용 장관의 논법에 따르면 뭐 수십 년 전부터 진행돼 왔죠. 그리고 실패가 아니면 성공입니까? 저는 그걸 좀 되묻고 싶어요. 그럼 성공했는가? 그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정의용 지금 외교부 장관은요, 대통령 특사로 처음으로 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자, 김정은이 우리 비핵화 의지 있다,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당신이 직접 기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쭉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뭐 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시계를 더 거꾸로 갔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이 이 정부 시작할 때 화성 15호 발사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사한 게 훨씬 더 능력이 향상된 화성 17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곧 조만간 핵실험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핵시설 다 실험실 이제 폭파했다 그랬는데 다시 재개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한과 남북 관계는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자, 북미가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정책 당국자가 이게 우리가 5년 임기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진전되게끔 차근차근 했어야 됐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 한마디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평화가 온 것처럼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했는데 과연 평화가 왔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제 국회에 와서 실패가 아니다? 그럼 성공입니까? 그렇게 말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저는 아마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정말 한번 철저히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실패인지 어떤 것인지 과연 그때 김정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왜냐? 정의용 장관이 그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한 이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권, 또 영토, 국민 안전에 위협하면 모든 세력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위협이 되면 적입니다. 알았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대 행위입니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적대 행위냐 아니냐 이거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우리한테 절대 그러니까 장관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적은 맞냐? 그렇다라고 했는데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의용 장관이. 그러니까 적과 적대 행위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좀 한다면 김주일 대표님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것이 이게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상황이 또 변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논쟁은 국방백서에 주적을 북한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래서 넣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근데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주적을 명시한 데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론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을 강하면 적이 되는 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돼가지고 아니면 그때는 또 뭐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금 정의용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적에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또 국회에서 일도 양단 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조금 뭔가 뭐 일본법적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옛날식 사고다. 아, 이제는. 태영 의원의 약간 유도 신문과 질문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옛날식 안보 사고죠.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이 그러면 뭐 북한에 한반도를 그러니까 남한을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한반도 우리 정부의 굉장히 큰 위협인 거 맞죠.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리라 지금 정부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요. 대북 정책 실패 아니라는데 정의용 장관의 오늘 발언까지 핵심 내용 만나봤습니다.